1930년 5월 15일 최초의 여성 객실 승무원 엘렌 처치는 간호사로서 승무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객실 승무원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정밀라이프 포커스 시작합니다. 정밀라이프 포커스 15번째 손님으로 지역을 품고 세계로 나는 한서대학교 관광학과 박혜윤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 충남 서산 지역의 학생들 지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한서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서대학교는 충남 서산 해미에 위치해 있고요. 항공, 보건, 그리고 예술 특성화 대학입니다. 특히 비행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대학으로 좋은 교육 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한서대학교에 항공이 떠오르는 학교이네요. 네, 네. 네. 한서대학교 하면 항공하면 한서대학교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항공에 관련된 학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공하면 떠올리는 모든 세분화되어 있는 학과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가장 네.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조종사, 그러면 항공운항학과, 그리고 네. 승무원, 항공관광학과, 그리고 항공기계, 항공정비, 그리고 항공교통, 물류, 그리고 헬리콥터 조종학과 등 공항과 관련되어 있고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학과들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많은 과가 있군요. 네네. 비행기를 날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네. 자, 그 중에서도 전국 최고의 관광학과, 즉 스튜어디스를 뽑는 학과 중에 전국 1위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서대학교 관광학과입니다. 이 한서대학교 관광학과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2023년 또 모집 요강은 어떻게 되는지 학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공관광학과는 2003년도에 생기게 되었고요. 2003년 이래로 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경쟁률이 조금 높아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두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남 서산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 인재 전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충남 서산 지역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형을 많이 공부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2003년 이래로 많은 교육과정들을 저희가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특히 2017년에 교육부에서 3년 동안에 항공 객실 승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라는 어떤 그런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지방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에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단일 학과로서 3년 동안 9억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K크루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교육부에서 인정받은 국내 유일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학생들이 물론 이제 합격을 하기에도 어려워서 조금 두려워하는 경향은 있는데요. 아주 좋은 교육의 훈련을 받고 또 객실 승무원이 되려면 꼭 지원하셔야 되는 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셨을 때 한서대학교라고 써있진 않겠지만 아주 훌륭한 그런 승무원은 한서대학교 출신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교수님과의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한 자원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서대 관광학과에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이 어렵다고 소문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면접이 어려울까요? 글쎄요, 면접을 굉장히 편안하게
성과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경쟁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면접에 들어오면 뭐 중간에 어떤 어려운 질문을 낸다기보다는 본인의 스토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묻기 때문에 스토리요? 네, 실질적으로는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건 또 제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높아서 주는 압박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생활기록부에서 묻는 질문이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성 질문이라고 해서 면접을 진행하기 일주일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예상 질문을 올려드리고요. 그 안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느끼는데 학생들은 아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루어 보지 않은 질문에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면접 때 네. 그 한서대학교랑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네. 차가 교문 바깥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랬더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관광학과 면접이 있는 네네네. 날이라고 하는데 면접이 하루가 아니라 뭐 이틀, 네네. 3일, 네. 길게는 일주일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갖는 압박감은 조금 네네. 셀 수가 있어요. 네네.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질문이 쉽다고는 하셨지만 혹시 작년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가장 본인이 받았던 선물 중에서 어떠한 선물이 가장 인상 깊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인성 질문도 있었고요. 네. 또 내가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학교를 다니면서의 학업 계획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또 신입생으로 갖춰야 되는 마음가짐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생각을 잘 논리적으로 순발력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질문 형태는 외워서 또 공부해서 습득하는 답변이 아닌 본인 생활에서 나오는 네.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평상시 사고방식들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아마 이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고 거기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중간에 이제 말이 엉킨다든지 라고 한다든지 이제 말이 버벅거린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표현대로 그런 표현 방식이 나왔을 때 나는 면접을 못 봤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면접을 볼 때는 그렇게 무르르듯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서비스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감 가는 말투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많이 측정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약간 암송대회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해야 면접을 잘 봤다라고 생각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본인이 답변대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간 평상시에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면접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질문의 포인트는 그건 같습니다. 외우거나 또 정해져 있는 네. 답변이 아니라 본인의 그동안 갖고 있던 네. 말투, 또 습관, 이런 서비스 정신이 나와 있으면 그것이 학과장님한테는 네네. 상당히 좋은 면접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생활기록부에서도 예. 면접을 보는데요. 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마치 본인의 민낯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긴장을 네, 하는 것 네. 같고요. 또 생활기록부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읽는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을 또 긴장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단편적으로 보고 그 중에서 이 학생이 어땠어? 라고 그것을 정량화해서 채점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라는 것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스토리가 그냥 궁금해서 그 안에서 질문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학생들이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질문, 또 면접, 이런 부분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부분에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네. 편한 마음으로 또 내가 서비스 정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조금 네. 준비해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네. 듭니다. 이렇게 또 질문하고 또 답변을 하지만 그거 이외에 또 우리 면접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신청을 못하나 했더니 본인의 키가 작아서 또는 외모에 조금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런 또 얘기가 있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저희 집에도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따님께서 네. 거기를 가고 싶다고 했지만 보니까 키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신체적인 부분에 면접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학생들이 또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는 이미 키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키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올 때도 물론 키를 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항공사인 경우에는 키를 재지는 않지만 안미치라는 것을 재서요. 기내에서라는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내라는 환경이 일해야 되는 환경이 위에 컴파트먼트라고 해서 짐을 싣는 공간에 팔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팔이 닿을 수 있는지를 안미치로 대신 측정을 하기도 하지만 국내 항공사는 이미 키 제한이 없어져서 저희도 키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기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키는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합격생들은 키 제한이 없어서 합격한 학생들 기준으로는 158cm 이상의 키가 보통은 합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58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니치를 아니요, 안임치 재지 않고 저희가 선발했는데 보니까 재학생 중에서 하도 이제 신입생들이 키를 궁금해해서 가장 키가 작은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 158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면접할 때 신발을 벗고 면접한다는 말인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신발을 벗고 학생들이 지급이 되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혹시 외모적인 거는 메이크업을 다 하고 면접을 보나요? 아니면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면접을 보나요? 네. 저희가 먼저 이제 슬리퍼를 말씀을 드리면요. 슬리퍼를 착용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면접을 올 때 고등학교 학생들은 보통 저희 생각에는 운동화를 신고 교복을 입고 거의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면접에 어떤 규정에서 구두나 면접복을 규정으로 주면 면접복을 새로 산다든지 구두를 새로 신어보지 않았던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그 들어오는 워킹에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담을 다 없애기 위해서 원래 입던 교복을 입고 그 다음에 운동화를 신고 그냥 들어오면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학생들이 이제 운동화를 신게 하니까 그 안에 이제 뭐 약간의 높게 하려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그러지 않아도 돼. 편하게 키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슬리퍼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옷도 그냥 교복을 입으면 돼. 원래 입던 거니까 교복을 입으면 돼 라고 교복 권장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확장해서 외모도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생각에는 고등학생들은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이크업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본인이 원래 메이크업을 늘 해서 그게 본인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라면 메이크업을 해도 무방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저희의 속내는 편히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본인이 메이크업을 하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나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따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보시면 메이크업을 안 한 얼굴이 사실 더 이쁘시죠. 그렇죠. 따님이. 그리고 메이크업을 해도 안 해도 그냥 그 아이가 그 주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시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정작 메이크업을 했을 때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네, 충만해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메이크업을 하나 하지 않나 크게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학생의 모습이
더 예뻐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메이크업이 잘못되어 있어서. 아. 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너무 짙은 메이크업을 해서 너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메이크업 안 해야 돼. 이렇게 네. 너무 어떤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이분법처럼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선에서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메이크업을 하든 하지 않든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그것이 채점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운동화를 신으시고요. 또 네. 교복을 입으시고 네. 메이크업은 가벼운 네. 메이크업. 안 하는 게 권장이기는 하지만 네. 네. 자신감이 있다면 네. 가볍게 파티용 메이크업은 절대 안 됩니다. 네네. 저도 좀 면접을 그때 제가 갔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봤는데 네네. 파티에 온 듯한 메이크업을 하고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마음은 가볍게 또 머리도 가볍게 단 네. 마음에는 서비스 정신을 네. 깃든 따뜻한 마음을 들고 가면은 우리 학과장님께서 정말 네네. 예쁘게 봐주실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그럼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네. 많이 하는데 보면 부모님이나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편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저희 표현들이 예쁘게 잘 나왔던 학생들은 면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면 부모님하고 면접 연습을 많이 해. 아, 예. 그리고 부모님한테 어떤 그 질문에 자기 생기부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주일 전에 질문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 그리고 엄마 앞에서 많이 웃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정말 안 웃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 앞에서 말도 정말 네. 친절하게 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 말을 친절하게 하고 선생님 앞에서 말을 친절하게 하고 응대를 잘하는 학생들은 면접에 와도 그런 것 같으니까 평상시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정말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아, 또래 그렇죠. 집단하고만 네. 연습을 하면 정말 편하잖아요. 엄마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학생들이 더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잘하고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친절하게 얘기를 하다 오는 학생들이 면접을 잘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면접 준비를 하시려면 부모님하고 많이 연습을 예쁘게 하시다 보면 면접도 잘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지금 학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과장님이 참 말씀하시면서 눈도 웃으시고 네네. 또 입도 웃으세요. 이렇게 양쪽을 다 웃을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제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눈과 입이 정말 잘 웃으시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도 늘 친절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싸놨다는 얘기 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요. 본인이 사람을 늘 응대하던 표정은 긴장된 상황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된 상황에서 나오는 표정은 그 사람이 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응대하는지가 나오는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늘 익숙했던 네.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교수님도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5분도 채 만나지 네. 않고 들어왔는데 제 눈을 맞추고 웃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보면 교수님도 늘 굉장히 편안하게 사람을 응대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건 좋아는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면접에 들어와서도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게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잊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신 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눈을 맞출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응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피하죠. 네, 그런데 네. 친구들하고는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와서 어른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부모님이나 선생님하고 많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게 면접에서도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학생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면접을 잘 봐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인 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 작업은 편안한
아이 컨택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와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최고의 서비스가 나타나고 또 네. 보여질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면접 준비를 방향을 조금 바꿔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먼저 풍성하게 채우고 나서 네, 네.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국 최고예요. 이 항공 승무원을 선발하는 학과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서대학교는 아까도 좀 전에 이제 학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최고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더 홍보를 좀 하고 싶은 또 그런 커리큘럼이 더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17년부터 저희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교과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도하고 수정 보완해서 최종적인 케이크로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전공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교과 프로그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숙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DHA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1, 2학년 때 의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영어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원어민 교수님과 방과 후에 레벨별로 나누어져서 많은 액티비티뿐만이 아니라 회화 수업을 하게 되고요. 전공 수업 안에서는 항공 스킬업이라든지 서비스 롤플레이라든지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항공 피지컬 매니지먼트 같이 태안 비행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그리고 기내 실습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안 비행장에도 기내 실습실이 있고 또 거기에도 항공 특성화를 위한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항공 객실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안전이라는 예.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수 요건으로 모든 항공사에서 수영 능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태안에 있는 그 실습실에 가서 저희가 거기서 수영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그 수영 수업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신체활동 디자인학과 레저 스포츠학과에서 그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또 융복합에서 전공 특성화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또 조인을 해주셔서 학생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켜주시기도 하고요. 또 안전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로 태안 비행장에서 안전훈련을 학생들이 비상 탈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또 본교에서 서산포 캠퍼스에서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또 교육들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스피치라든지 아니면 롤플레이 수업이라든지 식음료 수업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캐빈 서비스 업무들은 본교 서산 캠퍼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나는 전사가 되기 위한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승무원의 일이가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한테 가벼운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더 많은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또 그거에 대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승무원 업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가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요. 2년제 대학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전문화되어 있는 지식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인재를 배출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보통 교양 과목들이라고 해서 기초 학문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항공 산업 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에티켓이라든지 해서 어떤 전문 지식을 배우기 전에 항공산업에 대한 두루 그리고 서비스와 안전을 세분화해서 그것의 기초산업이 되는 교육들을 받게 되고요. 2학년 때부터는 전공 이론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서비스 그리고 기타 기타 서비스 과목들에 대한 이론적인 과목들을 2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3학년 때 가면 이제 주로 실습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한서대학교의 어떤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산학 교류를 해서 산업체에서 요구되어 있는 어떤 그 결과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비스에서 어떤 특화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에서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내
방송을 가르치는데요. 네, 예. 다른 대학에서는 기내 방송까지만 가르친다면 저희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기내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내 방송은 그냥 승무원이 탑승해서 기내 방송을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녹화한 프로그램들을 틀어준다면 뭐 그것을 랩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특화되어 있는 기내 프로그램들을 학생들 스스로 개발해 보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기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그 칵테일이라든지 와인들을 스스로 다양하게 만들어서요. 뭐 막걸리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새로 개발하는 기내 칵테일을 제안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기내 특화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랜 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 승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들을 만들어 보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했던 것들은 기내에서 마당극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기내 방송이라든지 기내 마당극이라든지 기내 와인 서비스들은 학생들이 만들어 본 것들을 프로그램 그 산학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항공사의 역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 제안된 프로그램들이 채택이 돼서 항공사에서 실제로 그것이 서비스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특화되어 있는 인재들을 양성을 했고 항공사에서 저희 학생들을 면접을 보고 뽑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고 학생들이 자기가 만들어 본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당극을 만드는 학생들이 그 항공사에 취업이 돼서 실제로 그 항공사 특화 서비스 팀에 들어가서 마당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저희 학교에서 주어지는 많은 그 지원들이 학생들에게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고 그것이 항공사 채용이나 항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전문 서비스인으로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년 동안 충분히 교육받고 학생들이 단순히 교육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공사에 그런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동적인 많은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들을 받다 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는 거는 단순히 학교에서 어떤 환경을 주는 거, 뭐, 기내 실습실이 있어, 비행기가 있어, 이런 단순한 그런 표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때,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기타 다른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사대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성화 대학이고 같은 관련되어 있는 융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게끔 너무나 많은 학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학과 내에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 조종사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들이 학생들이 알고 싶으면 저희가 운항과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항과에 교수님이 파견을 오시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교육생이나 교관들이 파견이 돼서 그런 비행기 운항 원리를 가르쳐 주고요. 또 저희가 그 관제탑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자 하면 또 그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다 관제탑 교육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계도 전기도 헬기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융복합적인 교육들이 서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국에서 한사대가 유일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단순하게 교육 커리큘럼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교과적인 것들이 시시때때로 학생들이 이럴 때 이 교육이 더 필요해.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교육이 더 궁금해해. 그러면 바로바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돼서 내부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충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저희 학교에 저희 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다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의 커리큘럼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교수님 그 경쟁률이 세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또 하나 드리자면 학교에 사실상 경쟁률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좋은 자원을 저희가 굉장히 유치하고 싶지만 저희도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너무 우수한데 다 뽑지 못하는 경우가 안타깝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학과에 복수전공, 그러니까 다른 학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저희 학과에 제한 없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제도를 또 활용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매년 1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으로, 그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저희 학교 교수님들, 저희 전공 교수님들의 수업을 또 전공 실습실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올해부터 자유전공 제도가 있어서요. 자유전공 학생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본인이 자유전공으로 있으면서 원하는 학과의 전공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시면 또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과장님께서 관광학과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서대학교 전과를 또 홍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 전공을 하면 학위가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이 항공관광학과도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과도 같이 공부하는 일석이조의 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2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관광학과에 간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학과를 졸업하고 승무원 이외에 다른 별도의 취업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 서비스 직종은 모두 다 취업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는 학생들이 보통 승무원 이외에 생각하는 1순위는 항공 운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상직에 취업하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상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이외에 그 다음 많이 가는 건 보통 학생들이 비서직으로 많이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은행의 비서라든지 또 일반 기업의 비서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호텔,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직종에는 학생들이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승무원이라고 해서 승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훌륭한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학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비스라는 즉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이 서비스 직종에는 모든 과에 다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시죠, 일정이? 아니요. 바빠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교수님도 뵙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학교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격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관광학과는 특별한 홍보가 없어도 충분히 인기가 넘치는 학과인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학과장님께서 한서대학교와 관광학과 동시에 또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학과장님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드리면 학과장님께서 충분한 상담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셔서 상담을 혹시 못하신다면 정밀하게 포커스를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그렇게 연락하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 학교에 입학처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한운 홍보단이 있습니다. 그 한운 홍보단이 저희 학과 학생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주 교육을 잘 받아서 친절하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너무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한운 홍보단을 활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학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보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과장님께서 이 영상 이외에 또 다른 영상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그 영상을 또 보시면서 또 학과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여성 승무원을 스튜디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복합적인 의미로 클라이언트 어텐던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특정 집단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캐빈 크루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튜디어스보다는 캐빈 크루 또는 캐빈 승무원이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정밀화의 포커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한서대학교 수시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소개입니다. 한서대학교는 1991년에 설립된 학교로 6개 학부, 38개 학과, 50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64.4%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산 본교와 태안 항공해양 캠퍼스를 통틀어 2,100여 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48종의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통해 학생 1인당 370여만 원의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선도대학 링크 3.0 사업 등 주요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들의 교육 및 환경 개선, 취창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한서대학교 본교는 충남 서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교에서는 항공융합학부, 보건학부, 디자인 엔터미디어 학부, 스포츠학부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해양 캠퍼스는 충남 태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학부, 해양학부 학생들의 실습 위주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서대학교의 3대 특성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공항 특성화입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비행장을 포함한 항공종합교육시설을 보유하여 조종, 관제, 정비, 무인 항공기 등 항공 분야 교육에 대한 최고의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양 특성화입니다. 대학 캠퍼스 최초로 20만 평에 이르는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을 구축하여 레저 해양 스포츠 분야 실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아쿠아팜 실습장을 통해 수산 생명과학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 융합 특성화입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였으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혁신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며 국내 대학으로는 최다 수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학 관련 안내입니다. 통학버스는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주 93회 운행되어 학생들이 편안하게 통학하며 공부할 수 있으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 전철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관련 노선 등 보다 자세한 노선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2023학년도 수시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수산생명의학과가 수산생명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항공인프라시스템학과는 건축, 토목공학, 환경공학 전공으로 구성되고 기존 전기전자공학 전공은 전기전자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상담복지학과가 안전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로 분리되었으며 새롭게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어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이전형, 지역인재기회 균형 특별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집 인원입니다. 전체 1,564명 중 수시에서 93%인 1,456명을 모집하며 7%를 정시에서 모집합니다. 각 전형 요소별 모집 인원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등 추가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문이과 계열 상관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총 12개 전형에서 전형별 1회씩 총 4회까지 학과 중복 여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의 주요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3일 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이며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는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화면을 통해 세부 학과별 일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면접, 실기, 서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학과는 11월 15일, 면접, 실기,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학과는 12월 2일 발표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서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전형은 어떤 것인지, 성적 산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형을 한 번에 정리해보면 학생부 위주로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는 학생부 교과 1전형, 학생부 교과 2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인재 기회균형 특별전형, 사회기업 배려자 특별전형이 있고 정원외 전형으로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서해 5도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해당 교과 100% 전형은 한서대학교식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른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음 교과 성적 60%, 면접 점수 4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는 한서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관광학과는 어떤 전형을 지원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면접고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평가 100%만을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융합인재 전형입니다. 자기소개서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실기위주 전형은 예체능 계열 학과들로 일반 전형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전형별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전형 안내 페이지에서는 학부별 인원이 표시되오니 학과별 모집 인원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유형 중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1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유형의 성적 반영 비율은 모든 학과가 교과 성적 100%입니다. 단 항공관광학과는 교과 성적 60%에 면접 점수 40%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 1전형은 고교 졸업자 및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2023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 교과 2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100%로 반영하며 항공관광과는 교과 성적 60%에 면접 점수 40%로 반영됩니다. 고교 졸업자 및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로 일반고 출신자, 일반고 종합고 인문계반 출신자, 특수목적고등학교, 영재학교, 자율고등학교 출신자가 지원 가능하고 해당 전형은 특성화고, 일반고, 종합고, 특성화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특별전형입니다. 항공관광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교과 성적 100%로 반영됩니다.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학년도에 신설된 지역인재기회균형 특별전형입니다. 간호학과에만 모집 인원이 있으며 동일하게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합니다. 지원 자격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인재전형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기업 배려자 특별전형입니다. 항공관광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교과 100%로 반영됩니다. 고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국가보훈 대상자, 대안학교 출신자, 3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 가족, 공공기관 근무 자녀, 만학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서인재전형입니다. 한서인재전형은 모든 학과가 동일하게 교과 성적 60%, 면접 점수 40%가 반영됩니다. 즉 한서인재전형은 모든 학과가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고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 출신자 등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른 전형보다 넓은 전형이며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한 경우 면접 준비를 통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지원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유형 중 정원외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모든 정원외 전형은 항공관광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교과 성적 100%로 반영됩니다. 항공관광학과는 교과 성적 60%, 면접 점수 40%를 반영합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입니다.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지원 자격 유형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유형은 두 가지로 유형 1은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 2는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입니다.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와 일반 고등학교 및 기타 고등학교 특성화반 출신자 중 한서대학교 모집 단위별 지원 가능한 과를 졸업하였거나 재학하고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단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입니다. 고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서해5도 특별전형입니다.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지원 자격 유형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유형 1은 서해5도 지역 소재 중고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서해5도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 2는 서해5도 지역 소재 초중고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서해5도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학생부 위주 교과 유형의 전형 안내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유형의 전형인 융합 인재 전형입니다.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지원이 가능하고 단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자기소개서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영역을 통해 평가합니다.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한 경우라도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참여했다면 융합인재 전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형은 실기 위주 유형의 일반 전형입니다. 실용음악과, 디자인 융합학과,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레저 해양스포츠학과의 성적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20%, 실기 점수 80%로 이루어져 있고 경호비서학과는 교과 성적 20%, 면접 점수 30%, 실기 점수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 출신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른 전형보다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중요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한서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방법은 이번에 신설된 학생부 교과 2전형 외 모든 전형이 동일합니다. 지정 교과 영역인 국어, 수학, 외국어, 사회 또는 과학 영역 안에서 각각 2과목씩 총 8과목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생활 전체 중에서 학년, 학기 구분 없이 동일 과목도 인정하여 과목별로 성적이 잘 나온 2개 과목씩을 골라서 반영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전형 안내 때 학생부 교과 2전형이 신설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생부 교과 2전형은 특정 교과 영역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2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영역 중에서 석차 등급 평균이 높은 1개 교과 영역만을 반영하고 그 중에서 5개의 교과목만을 반영합니다. 정리하면 한서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학생부 교과 2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중 1개 교과 영역에서 5개 교과목, 그 외 모든 전형은 국어, 외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각각 2과목씩 총 8개 교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고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의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논리적인 표현 등을 통해 자기 주도성을, 도덕성과 사회성을 반영하여 인성을 평가합니다. 복장은 일반 평상복, 교복 상관없이 단정한 학생다운 옷차림이면 됩니다. 당연히 밝은 표정으로 안정적인 시선 처리와 대답으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항공관광학과는 상의는 색상이나 형태는 자유지만 목을 가리지 않는 옷이어야 하고 하의는 무릎을 가리지 않는 치마와 밝은색 스타킹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슬리퍼를 신고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면접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상 문항을 면접고사 2주 전에 사전에 공개하고 있고 공개된 예상 문항 중에서 학교생활 영역에서 2문제, 인성 영역에서 1문제가 똑같이 출제됩니다. 면접 답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한 후 3개에서 4개의 포인트를 정리해 1분 30초 내외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2가일식으로 요지부터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떨리더라도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각 영역별 예시 문항들을 참고하여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동 내용을 토대로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 및 사회성 3가지 영역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영역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첫째, 전공 적합성 영역에서는 지원 전공 관련 수상 및 지원 전공 관련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공 관련 교과 참여도, 학업 의지와 태도 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잠재력 영역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등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인성 및 사회성 영역은 출결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의 내용을 통해 성실성, 도덕성, 소통 능력 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학부별 서류평가 주요 사항입니다. 항공학부는 수학, 과학, 영어, 항공탐구 관련 동아리 활동, 항공 분야 견학 및 관련 체험, 탐구 경험, 그리고 관심도를 기반으로 한 독서 활동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융합학부는 다양한 외국어 등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과 사회와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을 평가하고, 보건학부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섬김에 실천하는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 과학적 이해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해양스포츠학부는 리더십, 의사소통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기초체력 역량, 책임감과 성실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기고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기고사를 반영하는 학과의 종목 및 과제는 위와 같이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융합학과, 영상 애니메이션학과의 종목별 제시 주제는 실기고사 이전 사전에 공개해드리오니 공지된 주제를 가지고 연습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경호비서학과와 레저 해양스포츠학과 실기 종목은 화면과 같습니다. 실용음악과 실기고사 분야 및 과제는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성적 및 학과 안내입니다. 해당 전형별 성적은 한서대학교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인 8과목 반영 기준이며, 융합인재 전형은 서류평가 전형으로 해당 성적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융합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항공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보건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디자인 엔터미디어 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해양스포츠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다음은 학사제도 안내입니다. 한서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방향 설정과 취업을 위하여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200여 명의 학생들이 학부 상관없이 학과 정원 제한 없이 부전공 및 복수 전공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는 제외됩니다. 전과제도는 1학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에 한하여 학부 상관없이 학과 정원 제한 없이 전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평균 150여 명의 학생이 전과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부 간의 전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보건계열 5개 학과는 제외되며 일부 항공학부학과의 경우 전과 전 준비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대학 중 7개 대학밖에 없는 공군 RO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모든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4월에 모집하고 있으며, 항공운항학과에서 20명, 그 외 학과에서 25명, 총 45명을 모집 중이며 졸업 후 공군 장교로 임관합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한서대학교 입시 설명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외에 궁금한 점과 자세한 문의는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